네, 안녕하세요. 세미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홍종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박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유지인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주름 수술, 리프팅 수술하면 왜 박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박리를 또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자들은 뭐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별걸 다 물어봐. 하여간 굉장히 어려운 얘기까지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보면은 전문적인 지식인데 그냥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듣고 와가지고 오해를 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 뭐 다른 배가 설명한 걸 원장이 얘기했는데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얘기 좀 드리려고 시간을 한번 냈습니다. 그 수술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리프팅 수술이라는 거는요, 기본이 이제 박리입니다. 박리. 그래서 피판 박리인데, 우리가 이제 박리를 안 하고 수술하는 게 있죠. 그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실리프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이저로 이제 얼굴을 쐬고 하면은 피부 밑에 콜라겐 재생을 도와준다. 이래서 뭐 팽팽해진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사지샵에서 물리적으로 마사지를 한다든지, 또 이 땡김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얼굴 조여주면서 하면은 갸름해지면서 이게 리프팅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디 뭐 광고 보면 많죠. 무슨 저 화장품도 이게 리프팅 화장품이라고 막 선전을 하고, 뭐 콜라겐 재생이니 뭐니.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있냐면 다 박리를 안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박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박리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피부하고 지방을 합쳐서 하는 피하 지방층 피판 박리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하고 지방층하고 스마스가 있어요. 스마스의 일부분을 붙여서 박리를 하는 일종의 그 복합 박리라 그러는데, 그런 기법이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스마스 박리가 있어요. 크게 요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피부만 박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피부만 박리하면 너무 혈액순환이 떨어졌고 피부가 괴사가 올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피판 박리, 피부하고 지방하고 붙여놓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피부와 피하 지방층을 합쳐서 박리를 하는 거다. 자, 이제 장단점을 얘기 드릴게요. 그 많이 물어봐요. 복합 피판 박리하고 피부 박리, 그 다음에 이제 스마스 박리. 스마스 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릴 텐데, 피부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는 피하 지방층 박리는, 그거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렇게 수술이 들어가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째, 이제 박리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지방층하고 그 구조물이 눈에 다 보여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 방법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얼굴 모양이 거기 보면 이제 울퉁불퉁한 거라든지 튀어나오는데 꺼진 데가 다 보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얼굴형을 만들어준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수술하는 건 얼굴형을 만들면서 얼굴도 작게 해주고 갸름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젊어지는 얼굴이라고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수술을 하려면은 그 피하 지방층 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들어가서 모든 구조물을 보고 손을 볼 수가 있고, 그걸 갖다가 다듬고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이식도 해주고 튀어나온 데 잘라도 주고. 자, 그러면 좋긴 좋은데 그 뭐가 단점이냐? 이건 얇게 들어가죠. 그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피가 좀 덜 통하기 때문에 피판 괴사, 그러니까 이제 피부를 박리를 하게 되면 혈관이 다 잘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혈액순환이 수직으로 올라오던 혈관이 다 잘려나가고 수평으로 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평이 그 말단 부위, 박리 안 한 부위부터 혈관이 올라와서 이렇게 쭉 피를 갖다 통하게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박리를 많이 할수록 피부편이 얇을수록 혈액순환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피판 괴사가 올 확률이 다른 것보다 훨씬 높다. 그게 단점이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 피판을 리프팅해서 당길 때 덜 온다는 거죠. 스마스층을 박리하는 것보다 이 리프팅 그 양을 좀 적게 할 수밖에 없다. 좀 적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프팅 효과가.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단점이고,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양을 보면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마스 박리는 일단 피판 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스마스를 또 일부분 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스는 SMAS가 뭐냐면 근육 밑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막 같은 거, 얇은 막, 그런 게 이제 있거든요. 거기를 갖다가 스마스 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피하 지방층 밑에서부터 근육, 표층 근육입니다. 표정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스는 이제 피판 박리하고 스마스를 박리합니다. 이 안면 신경이 바로 스마스 밑으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저기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안면 신경을 다칠 수가 있어요. 신경 손상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스마스 박리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스마스 박리는 보면 이제 제가 여기 눈꼬리 있죠? 요 눈꼬리를 갖다 직선으로 쭉 얼굴 내려보면 코 쪽으로 하는 안쪽이 있어요. 안쪽은 여기는 스마스 박리 하면 안 돼요. 여기는 하면. 자, 눈꼬리 옆에서 이렇게 수직을 해갖고 앞쪽. 여기 자 보세요. 여기 눈꼬리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코 쪽에 이쪽 안쪽은 스마스 박리하면 안 된다. 왜냐? 이쪽은 안면 신경이 굉장히 천층 얕게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 손상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여기는 건드리면 잘못하면 신경 손상이 거의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스는 눈꼬리서부터 해가지고 수직 내려서 바깥쪽을 주로 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볼 있는 데는 좀 깊이 들어가도 돼요. 사실 여기는 지방층이 꽤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하여간 이쪽 보면 주로 이 바깥쪽으로 하는 거예요. 눈꼬리에 수직을 내려서 바깥쪽.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박리를 스마스는 많이 못하죠. 사실은 이 스마스 박리를 해가지고 올린다는 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점은 뭐냐,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감각신경 회복이 늦을 수가 있고, 세 번째로 과도한 수술이 좀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혈관 같은 게 터지면 혈종 같은 게 생길 확률이 좀 높겠죠. 굉장히 피도 많이 나고 이렇게 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올렸을 때 효과는 좋지만 잘못하면 안면신경 다칠 수가 있다. 이게 단점입니다. 장점은 이제 리프팅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가 있죠. 우리가 피부하고 지방층, 피와 지방층 박리하는 것보다 밑에 있는 스마스는 내 마음대로 당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벌어져도 사실은 눈에 안 띄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은. 자, 그 다음에 스마스 박리를 해갖고 당긴 다음에 피판을 갖다가 피와 지방층 피판을 이렇게 이제 당겨주는 건데, 스마스를 당기고 피와 지방층 피판을 당겨주면 당길 필요가 없어요. 스마스 때문에 저절로 피부가 올라와서 남아 돌아가거든요. 그걸 그냥 재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안 오죠. 스마스 박리에서 당긴 다음에 피판 갖다가 피하 지방층 그쪽을 당기게 되면, 리프팅 해주게 되면 아까 혈액순환이 좀 떨어진다 그랬지만 거꾸로 무리하게 안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서로가 상충되는 건데, 그거 하나하고 텐션, 장력을 안 받으니까 피하 지방층 리프팅 하는데 장력을 쓸 필요가 없죠. 스마스가 많이 당겨줬기 때문에 남아 돌아가는 피부만 저절로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터가 적게 생깁니다. 효과도 좀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요게 장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스마스를 당기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안에 있는 얼굴형이 좀 바뀌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튀어나온데 잘라주고 꺼진데 메꿔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당겨주면, 스마스를 당기면 구조물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를 메꿔주고 어디를 제거해야 될지. 수술 전에 물론 뭐 어느 정도 제거하고 메꿔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당긴 것 자체가 모양을 좀 안에 구조물이 바뀌기 때문에 수술 다 끝나고 나서 봤을 때 이 윤곽모양 나오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 스마스를 갖다가 당겨서 잘라낸단 말이죠. 자르고 봉합을 하면 이쪽이 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잘못하면 여기 꺼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몰된 게 눈에 좀 띌 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단점이고. 자, 그래서 이 스마스 박리의 장단점도 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합 피판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피하 지방층까지 박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깊게, 그러니까 스마스를 일부를 붙여서 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스마스까지 조금 박리해서 올려줬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더 피와 지방층보다는 좋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프팅 했을 때 혈액순환이 좋아요. 좋기 때문에 좀 충분히 당길 수가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좀 깊게 들어가는 거는 좀 안전한 방법이다. 복합 피판술은 우리가 그 스마스 당기는 거하고 피하 지방층 박리한 그 피판 박리, 그거에 한 중간쯤 되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중간쯤 좋은 거고 효과도 중간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장단점을 대충 조금씩 취합해서 한 방법이 복합 피판술인데, 얼굴 모양을 만들진 못하죠. 이건 완전히 못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일부를 붙여서 떼기 때문에 어디가 꺼졌는지 어디가 튀어나오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얼굴형을 만들 수는 없다. 그냥 리프팅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